시장엔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야속한 기관이 물량을 던져내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뚝뚝 하락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야 생각했는데 정신건강에 안 좋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비성수기인 시장에서도 내 계좌 성수기 만들 수 있는 핵심 정보 들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18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미탈출 프로젝트 W 출발합니다. 아침에 A스토리에 24% 수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후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쌤 김도영입니다. 바쁘시네요. 수익률 체크하시느라. 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이 종목이요. 글로벌이 고점 기준으로 18% 수익률 소식 있더라고요. 이거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글로벌은 우리가 본다고 같이 엮어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 지난 시간에 최근에 차트를 만들었을 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부분에서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이 부분의 모습이 고스란히 똑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이 유지가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네가 오늘자로 조금 이익 실현 구간으로 좀 살짝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일단 이익 실현 구간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포함해서 동반해서 올라갔던 우리 글로벌 역시도 실제적으로 이제 이익 실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앞에서 배웠던 캔들의 분석 부분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제 긍정적인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집중. 그러니까 이익 실현 구간 쪽에 3,600원이 있다라면 전량 수익 실현 이제는 한 20% 구간에서 때리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선침해서 나중 시장 나아질 때를 바라볼 만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네이버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8%나 상승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부진했는데도 말이죠. 시장은 네이버가 금융업에 진출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가칭 네이버 핀테크 파이낸셜을 11월에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핀테크 분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맞붙게 된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1년 동안 많이 지지부진했는데요. 과연 주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주쌤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명쾌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가에 대한 제대로 된 재평가가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산맥이겠죠. 그들의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대량 부분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 자체마저도 이제 금융산업 쪽으로 플랫폼을 바꿔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단 쪽에 나오는 것은 이제 카카오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주가 추이가 우리가 위에 네이버하고 대비했을 때 카카오는 이미 주가가 선이 돼서 고점을 향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싼 고점 이후에 이제서야 겨우 반등치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네이버 자체가 추가 반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금융 플랫폼 쪽으로 간다라는 부분은 캐시카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핀테크 사업 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갭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갭 부분인 12만 5천 원이 중간 마디 가격인 중심가 부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장 자체가 워낙 방망이를 짧게 하고 그냥 고점 부분에서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지면 정리하고 관련한 수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쌍고점 부분에 1월과 3월 달에 형성되었던 부분에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할 자리가 아니라 눌림목을 한번 이용해서 포트 인의 전략, 캐시카우 역할 앞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다. 카카오 대비해서 그 부분 핵심적으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로 좋게 보시니까요. 오늘 들어가시지 마시고 눌릴 때 공략하시는 접근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덕분인지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기차의 신차 효과, 환율 효과까지 함께 머금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앞으로 전기차 핵심 부품 공급에도 힘쓰겠다라면서 미래 성장성을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특히 좋아하네요. 오늘 52주 신고가 랠리를 찍었고요. 최근 들어 계속 올라가는 추세까지 보이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저항선이 24만 원 뚫어내는 상황인데 주쌤, 이 친환경차 모멘텀 많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추가 상승 26만 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에 핵심적으로 걸려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지금 월봉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시장이 분명히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을 이미 늘려놓은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대형주들을 이제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현대모비스는 그룹사하고 전번 다르게 환율 효과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요. 왜 26만 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면 바로 애프터 서비스는 AS 쪽에서의 부품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면 신차 효과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수리해서 타려고 하는 부품 수요가 많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미국을 피하면서 멕시코, 인도까지 확장되면서 AS 자체가 증가적으로 부품 매출이 잡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지금 잘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돗자리 깔으셔도 되고 전문가 런칭하셔도 된다고 정말 잘 포인트를 시청자를 대변해서 답변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26만 원까지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 2분기 실적의 환율 효과뿐만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매출 추이에 대한 점유율을 체크해 봤을 때 14% 이상 올라왔다는 것은 애프터마켓 쪽에서의 수요 부분, 매출 다각화가 모듈 뿐만 아니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6만 원까지 열어놓고 포트인 자신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2인 찍고요. 목표가 26만 원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표주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L이요. 3분기 순이익 증가 기대감 제일 큰 회사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더라고요. SL은 자동차 헤드램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고효율을 따지고 있는 업계 트렌드상 자동차 헤드램프에 LED 램프를 많이 교체하는 추세다 보니 SL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일까요? SL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실적 기대감이 반영돼서인지 고점 찍고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전문가님, 이 주가 수익률에 크게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도 궁금해져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제가 이 포인트를 잡았죠. 신차 효과 부분은 조금 위축되어 있고 AS 부분, 애프터마켓 쪽에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동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계열사 쪽으로 들어온 SL 라이팅에 따라서 실적이 다각화되고 EPS라고 하죠. 한 주당 가격에 대한 매출 추이가 증가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미 작년에 이 SL 라이팅에 대한 편입 부분의 수혜, 그러니까 실적이 이게 이제 매출 규모는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6% 이익률 부분에서 들어오는데요. 그게 반영이 돼서 이미 이렇게 월봉상에서 지금 아주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치를 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주봉상에서도 차트상에서도 보여주는 흐름인데요.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하거나 저항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단기 박스권에 있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는 주가 자체가 10%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중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소형차 또는 옵션이 낮은 쪽의 차량들에서는 사실 LED 헤드램프들이 기본 장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로 가면 갈수록 헤드램프에 대한 발광 부분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가 압박 부분도 분명히 있긴 했었지만 이 부분이 추가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하반기 실수요가 매출이 중국 시장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등배로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24,000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2만 원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시장 여파도 있으니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포트 인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에 대한 포트인 전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쌤, 이번 주도 수익 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